오늘 네. 발표하는 게 네.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도랑 강원도에는 데이터 센터 센터 만든다고 그러고 로봇. 로컬 AI는 영남 쪽에 만든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남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은 인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여전히 사류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그 사류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 본인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난데없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X에 이렇게 썼어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인다. 주말 동안 무려 7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폭풍 여론전을 벌였죠. 이게 뭐 반도체 얘기네 아니면 뭐 저 지금 여당 집안 싸움 얘기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반도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닥치고 호남 이런 의혹이 분명해졌다. 균형 발전이 없다. 이거 뭐 특혜다. 이런 식인데 두 분이 이 얘기를 보셨을 땐 조금 뭐 생각들이 다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 네. 지금 오늘 뭐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불러놓고 반도체 뭐 등등등 투자 이 얘기를 지금 할 거라고 했는데 대국민 보고회가 있죠. 그렇죠. 예. 이거 특혜 맞나요? 호남에 밀어주는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뭐 존중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일단은 이제 논리들을 하나씩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기업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도 네.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지방 정부든 아니면 중앙 정부든 전략적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논리로 그런 건 끝났어.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에 해당되는 거를 네. 이거를 혼자서 다 결정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네. 지금 다 이제 오히려 이게 시진핑 전략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진핑이야 트럼프야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게 자기가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기업은 지원을 받지 말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수백조 원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협의를 하는 거고 일종의 이제 넛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이 비틀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넛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뭘 하나 툭 건드리면 쫙 그러니까 퍼지는. 그쪽으로 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당근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쪽에 호남에 갔을 때에 줄 수 있는 이점들, 기업들이 그럼 말도 안 되게 내가 이익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쪽에 무조건 갈 거냐? 정부는 호남으로 유도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논쟁이 마치 무슨 뭐 이제 그것까지 나와요. 저기 K 스포츠 미르 재단. 박근혜 정부 때 아니 그러면은 대기업 팔 비틀어가지고 후원금 받았다. 호남에 가면은 네. 호남에 가고 뭐 이재명이나 김용범이 돈 받았습니까 지금 이게? 그건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어떤 입지에 장단점이 있고 비판할 부분이 있냐를 하면 돼요. 근데 호남은 죽어도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충청도 가거나 경상도로 갔으면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이렇게 반발을 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적인 발언들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근데 정현이 보셨을 때 네. 지금 이 반도체 호남 투자를 하는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호남에 몰려 있는 이 민주당 전통 당원들 본인이 밀고 있는 김민석 총리든 뭐 송영길 의원이든 소위 정청래 대표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이런 호남 민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형 투자를 2,000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칠 평론가가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알아야 한다. 이게 네. 실제로 민주당의 민주당의 호남 그렇죠. 권리당원이 33% 정도 된다 그래요. 전체 150만 명 중에 네. 전남 광주가 31만이고 전북이 19만인가 그래요. 그러면 숫자도 다 알고 계시네요. 33% 정도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의 뭐 표심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일단 뭐 그리고 호남이니까. 이 시기가 발표하는 시기가 전당대회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해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가 그러면
정말 호남에 집중돼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의문을 제기할 수 그럴 있을 수 것 있죠.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윤석열 정부 때도 호남이 제일 경쟁력 있는 제일은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그랬죠. 그때 최종 그 후보지로 했었던 건 구민가 그래요. 맞아요. 경북.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을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정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그랬죠. 호남으로 선정했다? 네. 전 그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라면 사실 네. 뭐 인력을 좀 수급하기도 편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 특혜를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에.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호남까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뭐 이것을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행정지도 행정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행정지도의 방향이 네. 호남으로만 왜 갔었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글쎄 오후에 결정이 나잖아요. 오후 2시에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면은 네. 실제 호남 두 곳으로 결정이 되고 그 금액이 발표가 됐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정말로 삼성과 SK가 SK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최고의 경제 논리로 했을까? 벌써부터 아니, 이런 근데 왜 얘기가 나오잖아요. SK 최태원 회장이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마치 왜 한국에만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뭐 이런 취지로 비슷한 말도 하긴 했어요. 일본의 검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렇죠. 굉장히 압축한 건데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지어졌죠. 지금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어디 있냐면은 삼성은 평택, 네. 그 용인 그렇죠. 기흥, 그리고 SK. 온양 뭐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리고 SK는 이천, 충주, 네. 그리고 용인에다가 지금 새로 짓고 있고 분당에 R&D 센터가 그렇죠. 있고 네. 특정 경기 남부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네요. 거기에 당연히 좋은 이유는 경기 남부권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수도권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니까 거기에 인재가 더 많은 것도 맞고 그거 네.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의 본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전력 뭐 이런 문제도 해결이 잘 되잖아요. 해결이 용수. 그게 아니라 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줬지. 이제 만들어 준 만들어놨지. 거예요. 네. 강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에서 16기가와트예요. 야, 그 뭐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쉽게 얘기를 네. 하면은 원전 한 기가 네. 1에서 1.4기가와트예요. 그럼 원전 1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전 거기가? 10개를 여기다 짓든지 아. 아니면은 다른 데다 지어 가지고 그거를 송전망을 땡겨와야 전국에다가 된다? 다 땡겨와야 돼요. 어. 전남에서 다 땡겨오고 네. 경상도에서 다 땡겨오고 그거 송전탑 하나 짓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뭐 온갖 시위와 막 이해관계와 지자체가 난리가 나요. 나잖아요. 그거 네. 왜냐면은 그 가까이서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실제 거기는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 국토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전 기업 논리로 가야 되면은 SK랑 삼성이 여기다가 용인하고 화성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자기네 돈으로 지으면 돼요. 그 기업이 지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업 논리예요. 아. 그거를 안 해주고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전도 사기업이에요. 그렇죠. 그 기업형 그러니까 한전 8비 틀어가지고 그런 것들 다 깔아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그게 없는데 왜 전남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남에는 지금 대략 1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있고 네. 이거를 4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를 가장 만들기가 좋은 데가 전남 쪽이에요. 왜냐면 일단 평야잖아, 평야. 호남 평야. 산에다가 만들기 어려워요. 네. 이게 왜 산사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야에다 만들어야 되고 해상 풍력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여름에 과잉 생산되면은 이 전기 다 버립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버려요? 그래서 어디 수출도 안 돼요? 수출을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동아시아 그 전력 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 일본 따로 아시아 따로 그래서 그 중국하고 같이 묶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안 돼 있고 우리나라 다 버려야 돼요. 자체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12%로 네. 전 세계 평균이 40% 정도 돼요. 전 세계 꼴찌예요. 아, 그래요? 아리백 주요 국가들 중에 꼴찌입니다. 아리백. 아리백 어떻게 할 거고 네. 이거 다 무역 장벽 생기는데 이거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이 전기를 소화할 문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규모 아니면은 송전망 다 깔아야 돼요 다시 그러면 전국이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남이다.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가까운 건데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에 가까운 데다 만드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근데 인재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고 그런 거니까 여기가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이나 이런 미래 경제적인 그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해야 같은 게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오늘 네. 발표하는 게 네.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도랑 강원도에는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그러고 로봇 피지컬 AI 피지컬 AI는 영남 쪽에 만든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남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호남에는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오늘 나오는 발표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엔 반도체 팹리스 공장이든 이것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고 나머지 피지컬 AI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일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예 네. 앞으로 뭐 잘하겠습니다. 20년간 돈 뭐 뭐 2천조가 여기에 투자되고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력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전력이 거기에는 이제 그 재생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 네. 친환경 에너지. 근데 이거는 기저 전력으로서 활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이런 데들도 네, 거기는 원전 많잖아요. 독일이 그렇죠. 독일이 네.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얘네들도 전력을 프랑스에서 거의 땡겨오죠. 수입해 옵니다. 네. 근데 그 기저 전력은 뭐냐면 원자력이에요. 결국엔 독일은 원자력 발전 안 합니다. 그냥 프랑스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갖고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전력난을 다 해소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기저 전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ESS라고 그 전기를 저장해 놓는 시설이 또 있어야 돼. 그랬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과연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로 반도체 공장 활용에 필요한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고 용수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용수. 아니, 섬진강 유역은 100만 톤이 없어갖고 지금 뭐 네. 농사도 못 짓는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용수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 그래갖고 이게 과연 호남 한 지역에 2개 기업이 다 가갖고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좀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 회자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뭐냐면 윤석열 정부 때 기업 총수들을 저렇게 모아놓고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그룹 회장과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부터 해서 오른쪽에 김동관 회장 저 뒤에 구광모 회장까지 모아놓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오늘도 혹시 막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너 SK 하이닉스 호남에 취업 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김어준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좀 처음 봤어요. 무슨 이런 중요한 얘기를 그런 김어준 씨 유튜브 가서 할 얘기인가? 약간 좀 의문이 드네요. 아니 뭐 그 김어준에 나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가 김어준 너희 홀대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은 그거 좀 챙겨주려고 나간 거다. 뭐 그러니까 챙겨준다기보다는 어쨌든 네. 지금 약간 김어준이 궁지에 몰렸거든요. 지금 정부랑 각을 세운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네. 너희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홀대하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뭐 말씀하신 부분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예 ESS 그 전기 저장 장치 공장도 간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빛 원전이라고 호남 쪽에 있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뭐 그런 거 했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어쨌든 여기에 우리나라가 더 재생에너지 친환경적인 거를 가려면은 이거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다 서울로 뽑아 올리는 네. 경기도로 다 뽑아 올리는 그 비용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만 2개가 아니라 뭐 경상도에도 하나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괜찮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호남은 안 된다. 뭐 이거는 이 논리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있고 용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 부족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경상도는 안 부족한가요? 네. 여기도 저기도 다 부족하다. 여름이면은 뭐 거기 펴말려 낙동강 거기 맨날 녹조 때문에 그렇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비안 오면 어디든지 다 지금 가뭄되고. 다 부족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해줄 의무가 이제 국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야, 저는 이 두 분이 이렇게 반도체 뭐 이런 반도체 전력 용수 지식이 해박하신 줄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자본시장을 좀 취재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다른 그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페북들 한번 좀 글을 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랬죠. 이재명 정부가. 그럼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들은 어디에 충실 의무가 아니면 과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었는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재용 최태원 두 사람이 그냥 뭐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사회에 의결 받았느냐? 이게 주주들이 지금 뭐 외국인 주주들이 한 50%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투자 계획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 과연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제적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이거 더 이렇게 그 논의가 돼야지 쉽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뭐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가 참 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작진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자, 마지막 저희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민심점검 Q&A 타임.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로 저희가 한번 토론을 아주 짧고 굵게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오이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뿌리도 없는데 친명당 만들고 대통령 된 게 기적인데 포스트 이재명이 안 보입니다. 이러다가 친명계에서 대선 주자 못 내면 소멸되고 다시 친문이 꿀꺽할까요?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뭔가를 만들어서 했을 때 그 계획대로 된 적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가요?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 노태우 때 그치 민정계에서 우리가 대선 주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박철원을 밀었어요. 박철원, 60의 황태자. 그랬죠. 하지만은 59석의 민정 그 통일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계의 김영삼이 다 무찌르고 결국엔 당선이 됐죠. 당권 다 차지했잖아요.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이 뜰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 만들어내고 시대 정신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지 누구가 지금부터 뭐 되네 안 되네. 특히 초반에 잘 나갔던 사람들 여론조사 돌려서 잘 나갔던 사람들 돌이켜 보면은 대통령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막 지지 50% 차기 대권 막 50% 나왔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게 꼭 친명계여야 될 필요도 없고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 되고 대권 주자 되고 대통령까지 된다. 그런 생각도. 자, 뭐 아나짱님이 오늘 점심은 떡볶이라고 그러시는데 갑자기 이제 떡볶이 먹고 싶네. 정 의원님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유주님이 실명인가? 조국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여전히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평택에서 뭐 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조국 진짜 끝난 건가요? 저는 대권 후보로서의 조국은 끝났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이제 대권 후보는 2030년 선거에서 그렇죠. 70년대생으로 넘어올 거라고 봐요. 아 정광. 아니 저는 제가 대권 후보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권력 구조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전재수, 강훈식 이런 분들이 다 70년대 이후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64년생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5를 하면 69년생이에요. 왜냐면 임기 5년 마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70년대생으로 그 이후의 세대로 세대 교체를 민주당이 추진할 겁니다. 2028년 선거에도 저는 86세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날아갈 거라 생각해요. 2028년에 이번 그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전략은 분명히 세대 교체로 갈 거기 때문에 2030년 대권 후보의 82학번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돌아오기는 물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쉽지 않다.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나이를 거꾸로 먹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짧게 한마디만 하면은 조국혁신당 여론조사 보면은요 20대 30대 지지율 0% 나옵니다. 0%? 0% 나와요.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조사인데 0%.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낸다라는 게 진솔하게 뭔가를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든지. 그 조국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조적조인데 조적조. 자, 그래도 뭐 마지막에 저희가 또 한 줄 평 안 들어볼 수 없죠. 김 의원님 오늘 누구에게 한 줄 평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한테 유시민 작가님한테 유시민 씨
뭐 평론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렇죠. 네, 평론하는 거 자유고 본인이 평론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데 그 알량한 우월의식 좀 버려라. 굉장히 보기가 역겹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본인한테 잭나이프 들고 온다 이런 표현을 감히 니들이 뭔데 이렇게 하는데 참 가짠다 이 생각이 들이고 열심히 본인이 활동하시고 본인이 평가 받으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뭐 월요일 아침부터 피가 철철 흐릅니다. 정 의원님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요? 회장과 SK 최태원 이거 회장 높으신 분들한테 하시네요. 1995년 4월 13일에 네. 이건희 회장이 중국에서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한국 말이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31년이 지난 지금 기업은 1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여전히 4류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4류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 1류 기업들이 본인들의 투자 결정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경제는 경제 논리에 충실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